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맞지? 자, 커다란 자석인데 북극 부분이 무슨 극이랬죠? 자성? S극 띄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지? 그리고 남극 부분은 N극.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구라는 커다란 놈이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 맞지? 자전하고 있지? 맞나? 지구가 자전할 때 그 자전축, 이 축이 만나는 지표의 두 개의 지점을 북극과 남극이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북극하고 아까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하고 두 개가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극에 있다면 S극을 띄고 있는 지점은 약 11.5도 정도 떨어져 있어. 위도 11.5도란 말은 거의 1000km 넘거든? 그 정도 먼 거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자, 다시 갈게. 지구의 자전축, 이 자전축의 두 개 지점에 북극과 남극이 있고, 그리고 S극과 N극을 띄고 있는 자기의 축,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뭐냐면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야. 지질시대란 말은 지구가 형성되고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륙 분포의 변화, 대륙이 움직인다, 판이 이동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판이 이동했음을 또는 경로가 어떻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자기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 자기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우리 운동장이란 말은 공간을 말하는 거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자기장이란 말은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의 자기력이 영향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그 세기는 약해지겠지. 자, 첫 번째. 자, 지리상의 북극. 아까 지리상의 북극과 남극이란 것은 지구 자전축과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면 북극이라는 것은 지구 자전축이 북반구에 있는 지표 어느 지점에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지리상의 북극이란 말을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북극, 남극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지자기 북극. 자, 이걸 줄여서 자북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자기 남극, 자남극. 자,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의미하는데, 이거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지. 자남극은 N극을 띄고 있는 그 지표 지점을 말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 안 한다 그랬죠? 두 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진북. 진북과 자북이란 게 있어. 진북은 진짜 북쪽. 진짜 북극을 향한 방향을 말해. 자, 그래서 지리상의 북극을 향한 방향. 이걸 진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쪽과 남쪽 방향 알아내는 게 뭐죠? 나침반.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북쪽인 것 같지만 이거는 자기장에 의한 자석의 방향이지. 그래서 나침반을 이용한 자석을 이용한 이 방향을 자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나침반도 자석으로서 북극에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향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자기 북극의 방향을 의미한다. S극을 띄고 있는 그 지점을 향한 방향을 말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진북과 자북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아까 두 개 지점이 다르잖아. 두 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겠지. 그런데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진북이다. 근데 나침반은 이쪽을 북쪽이라 한다. 이 차이를 뭐라 하냐면 편각이라고 합니다. 치우칠 편자. 니 편, 내 편. 그래서 이 사이각을 우리가 편각이란 말을 쓴다. 자,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편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복각이 중요해. 복각.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침반이 있는 이 지역. 자, 내가 이 지역에서 지금 편각을 재볼 거야. 편각이 뭐냐면 실제 자전축이 있고 북극이 여기다. 그러면 이게 진북이 되겠죠?
근데 내 나침반은 이쪽이 빨간색,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고 지향해 주는 거잖아.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이 사이각을 평각을 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자, 이 그림. 자, A 지점에서 재봤고 내가 B 지점에서 재봤어. 자, 그랬을 때 A 지점 봐봐. A 지점에서 자, 지리상의 북극 여기를 그대로 지향하면 이 방향 말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나침반을 두더라도 여기가 자북극이기 때문에 내 나침반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지향하겠지. 그럼 이때는 평각 얼마일까? 0이겠죠. 두 개가 같은 방향 지향하고 있잖아, 맞지? 이때는 평각이 제로입니다. 이때는 평각 제로. 자, 그런데 B에서 만약 내가 잰다면, 자, 지리상의 북극 방향, 그리고 여기가 자북극이니까 나침반은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겠지? 이때 차이가 바로 이게 평각되는 거죠, 역시. 됩니까? 자, 중요한 것이 복각이야, 복각. 실제로 이 복각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이 뭐냐면 엎드릴 복자야. 자,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봐봐, 이 말이야. 자, 수평면. 우리 수평면과 나란히가 내가 선을 긋는다면 나침반이 아래쪽을 향했다면 이 사이각을 말하는 거지.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밑으로 내려갔느냐 또는 올라갔느냐. 되겠나? 좀 더 한번 볼게.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이해해 봅시다. 자, 일단 정의가 이런데, 자, 봐봐. 이런 거야. 실제로 내가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니까 자기력선들이 막 무수히 많을 거야. 그럼 내가 나침반을 놓게 되면 이 나침반은 자기력선과 그대로 다 나란하게 배열되게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위도. 참고로 적도에서 위도 얼마죠? 0. 극지방은 얼마지? 90. 참고로 이게 바로 위도잖아, 맞지? 됐나? 예를 들어 위도 30도인 지역에서 내가 복각을 재볼 거야. 그러면 이 지역에 지평선이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나침판이 있는데 이 나침판은 이 지역의 자기력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지평선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 그걸 재는 게 바로 그게 복각이라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내가 지평선을 나란하게 다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놈과 나란하게. 왜냐하면 실제 여기 지평선이 있고 내가 현재 보면 자기력선 그었을 때 뭐 이 사이각 이거 찰 수도 있겠지만 이거와 이거는 서로 동의각이 되겠죠? 이것은 막곡지각이잖아, 맞지? 값이 똑같겠지? 됐나? 어쨌거나 내가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이 값이 바로 복각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볼게. 이걸 복각이라고 한다. 됐지? 실제로 뒤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자, 복각을 재면, 봐봐. 여기 지금 우리가 나침반, 일반적으로 나침반이 있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30도가 내려갈 수 있을까? 어렵겠지. 왜냐면, 실제로 이 복각은 그 지방의 위도와 비슷한 값을 가져. 만약에 자북극과 지리상의 북극이 똑같다면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실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각은 그 지방의 위도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약 34도, 35도의 위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부산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나침반이 밑으로 막 내려꽂겠지. 맞나? 그러면 이게 땅에 닿아가지고 바닥판에 닿아가지고 제대로 돌아 안 돌아? 안 돌겠죠. 그래서 일부러 나침반 뒤에는 약간 무겁게 만듭니다. 안 쳐지게 만들어. 되겠나? 그러면 제대로 복각 못 재겠지. 그래서 복각을 재기 위한 게 이게 복각기야. 자, 일반적으로 나침반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 나침반을 옆으로 돌린 거지. 그럼 얼마든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지. 되겠나? 옆으로 세워놓은 나침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내가 수평선과 나란하게 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지나갈 때 이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나침반이 배열되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각이 바로 복각이 된다, 그 말이죠. 됩니까? 자, 복각.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자, 이 지역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지역 지평선이 이렇다. 사이각이 얼마 되죠? 두 개가 나란하다. 나란하면 복각이 얼마야? 사이각 나란하면 사이각 없잖아. 제로잖아. 바로 복각이 0 되는 거지. 복각이 0인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적도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적도. 위도 관계를 얻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적도란 말을 쓰고 있어. 자, 이거 추가 좀 할게. 그림 있지? 자기 적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들, 북극은 무슨 극이라고? 북극 부근에는 S극이야, N극이야? S극. 남극 부근은 N극. 자, 자기력선은 N에서 나옵니까? S에서 나옵니까? 자기력선 시작.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 N에서 나옵니다. N에서 나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북극 부근에 S극을 띄고 있는 지점을 가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은 들어가고 있겠지. 자, 봐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만약 북극의 S극 지점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들은 땅으로 막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됐나? 그리고 복각에서 복자가 뭐냐면 엎드릴 복자야. 자, 봐봐. 북극 볼게. 북극이 여기 S극 지점이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면 복각, 수평면에 대해서 복각이 얼마야?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간다.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야,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복각 90입니다. 반대로 남극은 N극을 띄고 있는 지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만약 남극이야. N극 띄고 있는 지점이라면 땅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겠지. 그러면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야? 90이죠? 그런데 아까 북극 부근은 내려가는 거고 남극 부근은 올라가는 거지. 복자가 뭐냐면 엎드릴 복자야. 우리 포복한다. 엎드릴 복자. 복분자의 복자도 그잖아. 그 글자잖아. 되겠나? 엎드릴 복이야. 그럼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잡을까? 아니면 올라가는 걸 플러스 잡을까? 내려가.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이게 플러스야. 되겠나? 자, 그래서 자, 북극 부근에서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 엎드리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90이 됩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 남극 부근에서는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지. 반대로 올라오는 거야. 밑으로 내린 게 아니라 반대로 위로 윗방향으로 올라갔잖아,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플러스 90인 게 어디라고? 플러스 90인 게 북극 부근, S극을 띄는 지점, 자북극. 자, 그리고 0도가 되는 곳이, 자, 아까 복각과 위도는 비슷한 것 가진다 그랬죠? 여기가 자기 적도. 마이너스 90 띄는 데가 자남극, N극을 띄고 있는 지점. 자,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간 각을 우리가 플러스로 주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만 의미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남반구에서 쟀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 나왔어. 북반구에서 쟀더니 북반구의 어떤 지점이 자, 플러스 40이 나왔어. 자, 여러분들 플러스 40과 마이너스 50이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 자, 북반구에 있는 A 지점, 남반구에 있는 B 지점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복각이 큽니까? A야, B야? 복각이 크게 물어봤잖아, 맞지?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방향만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크기를 물어봤다면 절대값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비교한다면 복각 크기 누가 더 큰 거야? B인 여기 남극 부분 현재 남반구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됐나?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으로 하는 거다. 예를 들어 다시 얘기를 한다면 플러스 40과 마이너스 50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복각 크기는 마이너스 50 이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됐지? 자, 정리할게. 자, 그러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대륙 이동 여부를 확인할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간단한데 자,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암석 생성 당시의 위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이 말 했었죠? 복각과 위도는 비슷한 값을 가진다고. 실제로 두 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북극과 지리산이 극이 다르잖아, 맞지?
현재 그 크기 변화 양상도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 현재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암석이 있어. 이 암석의 복각을 재봤더니 그 영도가 나왔어. 영도가 나왔단 말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지? 복각이 영도야. 어디서? 자기 적도에서. 근데 자기 적도는 거의 적도 부분에 위치하고 있잖아, 맞지? 그 말은 이놈은 거의 적도 부분에서 만들어졌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되겠나? 예를 들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위도가 한 34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가다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남아있는 예를 들어 복각이 마이너스 40이야. 근데 현재 우리의 위도는 34도야. 플러스 40으로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의 위도가 34도잖아, 맞지? 근데 이 암석의 암석의 복각이 40이야. 근데 아까 복각이라는 건 이놈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와 비슷한 값이지. 그 말은 이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40도 부분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맞나? 그러면 저 파이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원래 위도 40도 부분에 있었던 거지? 지금 얼마에 있어? 34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저 파이를 막 우리가 이동시켰을까? 아니겠죠. 우리 한반도가 움직였다 그 말이 되겠지. 이 바위를 싣고 우리 한반도는 땅덩어리가 움직인 거지. 이런 개념들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할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 지점의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 측정합니다. 여러 지점에 이제 측정하게 되면 물론 한 개를 잘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지점에 있는 암석들 고지자 복각 측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극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자극. S극을 띄는 지점, N극을 띄는 지점, 자북극과 자남극. 통상 자북극이 잘 묻지만 자북극을. 자, 참고로 이 여러 지점의 암석을 잴 때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다 같은 시기야. 같은 시기. 예를 들어서 나이가 5억 년 된,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을 다 이용하는 거고. 자, 또는 4억 년 전에 지자기 극을 찾으려면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당시 딱 만들어진 암석들을 다 이용하는 거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암석의 나이를 잴 수 있거든. 자, 봐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암석의 복각을 재봤더니 자, 플러스 40이 나왔어. 그러면 위도 약 40도쯤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놈의 복각이 40이면 이놈으로부터 지자기 극은 북극이나 남극, 극은 얼마나 차이 날까? 자, 잠깐. 우리 극지방 위도 얼마죠? 극지방 위도는 90이죠? 우리 위도란 게 이런 거잖아? 가운데 적도가 있으면 적도로부터 한 점이 이 각도가 바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위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북극과 남극 다 90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복각과 위도는 비슷한 값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석에 복각이 40 나왔단 말은 극까지는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50. 맞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어떤 복각이 40인 애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이거 40이야. 또 어떤 암석들 또 재봤더니 같은 나이야. 이제 지금 5억 년 전을 말합니다. 5억 년 전에 어떤 암석을 재봤더니 그들의 복각은 50이야. 쭉 배열되겠지. 40짜리하고 50짜리하고. 맞나? 또 어떤 애 재봤더니 60이 나와. 또 어떤 애 재봤더니 70이 나와. 쭉 가다 보면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90인 극지방, 자, 극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찾는다 그 말이야. 됩니까? 이렇게 찾는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게. 정확한 거는 지금 일단 이 기본 개념만 좀 가지고 가자. 자, 그런데 아까 북극과 자, 실제로 자극 N극을 띄는 지점과 S극을 띄는 지점 있지?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 북극과 남극은 구형으로서 자전하고 있는 그 축과 만나는 지표 지점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지금 S극을 띄고 있는 북극 부분의 점, 그 지점은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구란 커다란 자석의 자성이 변하거든. 되겠나? 자, 그래서 봐봐. 여기가 북극이고 주변에 11.5도 떨어진 곳에 S극 띄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의 지리상의 극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됐지? 자, 위치도 변해. 그런데 이 위치 변화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너무너무 문제가 복잡해져. 그리고 봐. 지리상의 극과 자극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또 이 차이가 나게 되면 당장에 내가 아까 위도와 복각 비슷하단 말을 계속 썼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그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는 지리상의 극과 자극 같다 그럽니다. 일치시켜줘. 그리고 자극이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로는 움직여. 그럼 이것도 복잡해져.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고 고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자극의 위치는 변하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문제상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고정돼 있다라고 거의 약속을 해줍니다. 가정을 해줍니다. 자, 결과부터 쓰면 이겁니다. 아까 지리상의 북극과 지작의 북극, 지리상의 극과 지작의 극, 뭐 북극일 수도 있고 남극일 수도 있고 원래 두 개가 일치하지 않지만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리상의 극은 고정되어 있겠지만 지작의 극은 움직여. 이 움직임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가정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됐나?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위치가 위도 34도인데 어떤 암석, 어떤 바위에 복각을 쟀더니 40도가 나왔다. 이 말은 바위가 움직인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한반도 땅, 대륙이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지작이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 왜냐면 어떤 암석들의 복각쨌지? 복각재게 되면 이에 따르는 지작이 극의 위치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런 위치가 달라졌단 말은 지작이 극의 위치도 달라지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난 지작이 극의 이동은 실제 이동한 거 아니라 이동돼 보이겠지? 그래서 겉보기란 말 쓴 거야. 자, 이놈 이동은 뭐 때문이라고? 대륙의 이동.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해될 거야. 응? 자, 그러면 실제로 유럽 대륙과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또는 유럽 대륙.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앞번 교육과정, 과거 교육과정에 초점 둔 문제야. 내용이야. 일단은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 자, 유럽에 있는 다양한 시대,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암석들을 이용해서 그 암석들을 이용하면 이들의 복각을 측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작의 극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유럽 대륙의 지작의 극이, 자북극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대륙과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북아메리카에 대한 북아메리카의 대륙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한 자북극 이동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먼저 빨간색. 자, 이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있는, 이게 유럽인데 유럽 대륙에 있는 5억 년 전 암석들, 4억 년 전 암석들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 유럽 대륙 기준으로는 5억 년 전에는 자북극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대륙들, 자, 유럽, 유라시아, 이 대륙 땅 덩어리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북극도 움직여 보여 안 움직여 보여? 움직여 보이겠지. 그걸 말한 거야. 그래서 4억 년 전고 3억 년, 2억 년 이런 열이 된 거야. 그런데 북아메리카에 있는 5억 년 전, 4억 년 전 암석들에 또 복각 재본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암석들의 복각을 쟀단 말은 결과적으로 자북극 위치 잡을 수 있지. 또 그렇게 재봤더니 이렇게 또 나온 거지. 빨간색.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북극이 이동돼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됐나? 참고로 이게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정도야. 근데 과거에 이게 G2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두 개 경로가 달라 보이죠?
근데 비슷하지, 모양은. 비슷한데 다르잖아, 맞지? 하나만 더. 5억 년 전에 자북극 몇 개야? 북아메리카 거, 그리고 현재 보면 또 유럽 거 2개 있죠? 근데 한 시기에 자북극이, 그러니까 S극이 2개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이게 1이 된 이유는, 2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밖에. 이것 때문이지. 자, 봐봐. 자, 원래 여기 보면 북아메리카가 있는데, 원래 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 대륙과 붙어 있었죠? 맞나? 자, 그러면 이놈을 붙이려면, 이게 최근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게 과거의 모습이잖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려면 붙여야 되겠지. 자, 이놈을 붙이려면, 회전 중심에 대해서 시계로, 반시계로. 반시계로. 그러면 이 대륙이 반시계로 회전하면 이놈의 자북극 경로도 한 세트로 같이 회전해야 되겠지. 시계로, 반시계로. 한 세트니까 반시계로. 자, 이게 북아메리카는 지금 검은 실선이잖아, 맞지? 이놈도 역시 북아메리카가 반시계로 돌 때 이놈도 역시 같은 세트로 같이 회전하라. 이 말이지. 회전시켰더니 2개가 일치한다, 그 말이잖아. 회전시켰더니 경로가 일치한다, 그 말이잖아. 맞나? 맞지? 그러면 경로가 2개로 분리된 건 뭐 때문이라고? 대서양이 만들어지면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됩니까? 이건 좀 한 단계 더 간 거지. 아, 괜찮아. 나중에 할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2 대륙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자, 확인해 봤더니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잖아. 맞지? 처음에는 아까 그대로 쟀을 때 경로 자체가 약간 분리되어 있었지? 그래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복원시키면 일치하지. 맞지?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은 자, 자북극이 2개 존재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랬죠? 이제 보면 한 시점에는, 한 시계는 하나의 한 쌍의 극만 존재한다. N극 하나, S극 하나.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타난 이유는 뭐다? 분리된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물론 자북극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대륙 이동 때문에. 각 대륙의 암석들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경로가 달라 보이는 것도 역시 대륙 이동 때문에. 됐나? 주님 머리 아프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륙이 이동하면 고지작의 극이 움직여 보이잖아, 맞지? 그러면 고지작의 극을 위치를 잡아보게 되면 대륙이 결국 반대로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고지작의를 분석해서 대륙 분포 변화, 대륙 이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판이 움직이면 대륙 역시 움직이면서 합쳐질 때도 있고 분리될 때도 있겠지. 자, 최근에 합쳐져 있을 때를 뭐라 했죠? 고생대말, 판게아. 근데 그 전에 또 뭐 있었냐면 성캄브리아 시대 때 로디니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구 대륙들은 모여서 초대륙을 형성했다. 다 붙어 있었다, 그 말이지. 지들끼리 막 움직이다 보면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지.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분리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참고로 초대륙이란 말은 다 붙어서 거대한 대륙 이런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판게아.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 때 로디니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판게아는 고생대 말. 고생대 시작이 얼마쯤 된다 그랬지? 약 2억 년, 약 2.5억입니다. 일단 그 정도의 기간이고. 자, 로디니아는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약 12억 년 전에 만들고 그때 막 움직임을 가지면서 약 8억까지 유지가 됩니다. 어쨌거나 현재 약 12억 정도 선캄브리아 시대. 자, 참고로 이 그림은 아까 끊임없이 대륙들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자, 판 이동에 따라서 대륙도 함께 움직이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6억 5천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판게아 만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모습이 왼쪽 제일 아래쪽이야. 그러면 또 미래로 가게 되면 다시 이들이 또 움직여서 지금의 대륙 분포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걸 시뮬레이션 한 거고. 자, 갈게. 자, 이게 판게아의 모습이었고. 자, 시간에 따라서 역시 대표적으로 대륙의 이동 모습을 나타낸 것, 분포를. 자, 이건 로디니아 복원시킨 모습입니다.